단열, 이제 이것 하나로 결정이 될 겁니다. 절대 후회 없는 20년간은 단열재 어떤 건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집을 지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자재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창호나 외장재를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집의 성능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단열재입니다. 집이 포근한가 아니면 썰렁한가를 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단열재거든요. 그리고 또 단열재 역시 한번 시공이 되고 나면 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25년 목조주택 단열법이 크게 개정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처음 들으신다면 오늘 컨텐츠는 정말 중요한 컨텐츠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주택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역별 단열 기준이 있습니다. 남부 지역은 열관율 0.320, 중부 지역은 0.240, 중부 1지역은 0.170W 제곱 켈빈 이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낮을수록 단열 성능이 좋다는 것인데요. 열이 이동되는 수가 낮아서 따뜻한 온기가 되었든 시원함이 되었든 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 숫자가 오롯이 단열재에만 적용이 되었는데요. 25년도 개정법에 의하면 실제 시공 모듈에서 해당 값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단열재인 인슐레이션, 아이소핑크, 우레탄 폼 등이 목조주택에서 부적합 성능이 나왔습니다. 대처 방안으로는 추가 단열재를 시공하면 되겠지만 실제로 시공 검수 단계에서는 관유율 값을 찍어보는 것이 아니고 시험 성적서 같은 서류만 접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도에 구멍이 좀 나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걸 그냥 내버려 두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열재를 서칭했고 찾아낸 단열재가 바로 프라임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 프라임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찍은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프라임셀의 시험 성적서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보통의 단열재들은 단열재 자체만을 두고 성적을 받은 반면 이 프라임셀은 실제로 시공이 되는 모듈을 기반으로 열 관유율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목조주택은 스터드라고 하는 부분에서 열 손실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일반적으로 시험 성적을 합격한 단열재들이 단열 성능만 두고 보면 괜찮을 것 같지만 스터드 부분에서 열 손실이 크게 발생해서 한 면의 평균값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라임셀만이 유일하게 스터드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평균값을 받았고 유일하게 단열 조건을 충족하는 단열재였던 거죠. 그래서 보다 현실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단열 성능값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중부 1지역 기준으로 0.17 이하만 만족되면 되는데 프라임셀의 열관율은 경목 중목 구조에서 0.15입니다. 즉 가장 까다로운 기준인 중부 1지역 기준을 충족하는 단열 성능인 거죠. 그리고 또 저희가 찾아낸 이 단열재의 세 가지 핵심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균일한 단열 성능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현장에 와봤는데요. 프라임셀로 시공이 완공된 집입니다. 건축주님께서 이렇게 촬영이 가능하게 허락을 해주셨는데요. 직접 와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확실히 외풍이 발생하는 여지가 없다는 게 느껴집니다. 보통 외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창가 쪽으로 보시면 창가 밑에 쪽이나 이렇게 연결 이음 부위 같은 데 쪽으로 외풍이 들어오기 마련인데요. 지금 여기는 전혀 그런 느낌도 안 나고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우시니까 이따가 열화상 카메라로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단열재에서 중요한 것은 두께보다 성능의 균일성입니다. 밀도가 불균일하면 단열 성능에 편차가 발생하고 결로 위험이 높아지면서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지겠죠. 프라임셀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제 밀도를 균일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절단을 해도 동일한 성능이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단열과 기밀 안정성입니다. 일반 단열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수축이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냉기가 유입이 되면서 실제 단열 성능은 크게 떨어집니다. 프라임셀은 지금 폴리에틸렌 기반의 소재 특성과 구조적 안전성으로 변형이 비교적 적고 틈새 발생 가능성이 낮아서 구조체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단열 성능과 기밀 안정성이 우수한 거예요. 세 번째는 현장 시공의 최적화입니다.
사전에 규격에 맞게 제작이 되는 단열재는 프라임셀이 유일합니다.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론적인 성능 수치보다 실제 시공 완성도인데요. 프라임셀은 재단이 깔끔하고 부스러짐이 적으며 처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자의 숙련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프라임셀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자 발생률이 낮고 고객 컴플레인이 거의 없으며 시공 후 결과가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시공 방법도 영상과 함께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프라임셀은 구조목 사이보다 여유 있게 재단을 한 후 삽입을 해서 측면을 압착하는 방식으로 시공을 합니다. 이 방식은 구조체 틀어짐에 의해 생길 수 있는 틈을 예방하고 단열재 밀착 시공에 도움이 됩니다. 마감은 프라임셀 전용 기밀 테이프로 처리를 해서 장기적인 기밀 성능을 완벽하게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직접 확인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열화상 카메라인데요.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를 준비를 해서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러 같이 가보실까요? 열화상 카메라는 건물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클수록 정확하게 측정됩니다. 우선 이 열화상 카메라를 보여드리기 전에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의 열 온도를 측정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시고, 열 관료율 시험 같은 경우는 측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열화상 카메라를 켜볼 건데요. 열화상 카메라로 이제 한 2도에서 3도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을 단열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측정을 합니다. 한번 저희 찍어 볼게요. 이렇게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제가 지금 천장과 벽체면이 모서리 부분을 찍었어요. 그 이유는 단열 부분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보통 글라스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짐이 발생을 해서 천장과 접합하는 이 라인 부분에 단열재가 아래로 처져서 이 위쪽이 전체적으로 온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라임셀로 시공을 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3도의 차이가 아니라 0.6도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아까 균일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는 선들이 있는 걸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스터드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 스터드라고 하면 이제 목조인데요. 아무래도 이 스터드 라인하고 단열재하고는 당연히 단열값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면 전체적인 평균 단열이 맞지 않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 평균 단열이 전체적으로 맞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일반적으로 시험 성적서에 통과했다고 하는 단열재들을 보시면 이 전체적인 평균값이 아니고 가운데 스터드 사이에 들어가는 단열재만 가지고 단열값이 나온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평균값이 달라서 실제로 체감을 하셨을 때는 벽 쪽에 어디는 차고 어디는 따뜻하고 한 부분을 느끼실 수도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축주님 입장에서는 이 전체적인 벽면의 평균값을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결로의 원인은 단열성이 부족해서 발생되는 부분으로 효율적이고 충분한 단열성을 확보하는 단열재는 결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프라임셀의 이 알루미늄과 폴리에틸렌 폼의 특별한 구조는 제품의 단열성을 한층 높여서 결로 방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또 알루미늄은 방수필름의 역할이 가능한데요. 때문에 이 다층의 알루미늄 레이어는 보다 확실한 방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화재 안정성입니다. 단열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화재입니다. 프라임셀은 폴리에틸렌 폼 자체에 난연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외부의 알루미늄 층에는 글라스 크로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글라스 울이라고 하면 유리 섬유를 솜 형태로 만든 구조인데요. 글라스 크로스라는 것은 유리 섬유를 직조한 구조를 말합니다. 이 직조 구조는 형태 안정성과 내열성이 더욱 우수합니다. 즉 단순한 열 기능뿐만 아니라 안정성까지 고려한 복합 구조 단열재라는 겁니다. 저희가 집을 짓는 회사로서 이렇게까지 단열재를 세부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이 단열재가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 단열재로 시공된 구조체가 성능 시험을 통과했습니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경되는 건축법을 잘 이해하고 건축주님들께서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이제 시공사로서 챙겨줄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2025년 12월 단열법이 개정되고 2026년 1월에 단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합한 단열재와 시공 방식은 오롯이 프라임셀이 유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건축주님께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또 저희의 진중함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화된 단열법에 잘 맞는 단열재,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직접 시공을 하면서 하자율이 가장 낮은 단열재, 그것을 저희가 찾고자 노력을 했고 저희는 당당하게 이 프라임셀이라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집은 오늘만 따뜻한 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쭉 따뜻한 집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로드하우징은 오늘만 제대로 된 집이 아니라 앞으로도 쭉 제대로 된 집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집을 짓고 싶은 분들은 로드하우징으로 연락주세요. 단열재 관련 링크와 문의처는 따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